서초동에서 그 법률사무소에서 서초동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뭐 유료소송을 잘 아시는 분들,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시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시거나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 동영상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일반 분들이 유료소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 실무를 유료소송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소송의 방식이고 도해 이렇게 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료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판결이 떨어지는지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시작은 피상속인의 사망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이제 상속 개시라고 봅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상속인들이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때 유류분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이제 비로소. 그리고 이 유류분권자가 되면서 유류분반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생깁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이 생기면 이제 소송을 합니다. 언제? 1년 안에. 사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 지나면 소멸유서가 완성돼서 청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청구를 합니다. 어디다 하냐? 보통은 이거는 피고 주소지입니다.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일반 민사법원입니다. 민사법원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금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원고 주소지도 가능하고 또는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피고 주소지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세부적인 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 이 관할만 얘기해도 이렇게 쭉 복잡해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큰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개념만 잡는 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피고 주소지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소송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좋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 쪽에 살고 있거나 이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넣습니다. 법원은 그래. 피고 그래 장남이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장남을 상대로 합니다. 피고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도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냐? 지분인 경우는, 부동산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각하거나 저당이 잡혀 있거나 증여받을 당시가 바뀐 경우는 지분으로 갑니다. 돈으로 갑니다. 돈으로 청구합니다. 피고는 일억 및 소장 받은 다음 달부터 판결까지는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몇 불에 몇 n분의 몇 불에 몇 유류분 비율입니다. 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하라.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청구가 이제 이렇게 되고 때로는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재산이 여러 가지인 경우. 근데 통상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저당이 잡히는 경우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이 법원에 딱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법원은 그거를 피고들한테 뿌립니다. 자, 소송이 들어왔으니 30일 안에 네 얘기를 해라. 그러면 피고는 소장받은 피고 가만히 있겠죠. 답변서를 내립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만 내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일단은 나 못 주겠다. 이것만 써서 내겠습니다. 왜 못 주냐?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다. 아무튼
답변서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준비서면이라는 걸 냅니다. 보통 이제 2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제 준비서면이 나옵니다. 준비서면이라는 게 뭐냐면 주장을 담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준비는 재판입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서면을 냅니다.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서면주의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서로 공방을 하게 되고 법정 가서는 그거를 그냥 내 의사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걸 진술하는 걸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재판일이 잡힙니다. 재판일. 1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할지, 뭐 조회하고, 뭐 금융조회하고, 뭐 재판관에서 증거 수집을 위한 옹호한 피고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들, 뭐 피고의 주소를 그 계좌를 까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법원 명령을 받아서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쭉 흘러갑니다. 조회도 하고 해서 부동산이 얼추 이제 뭐 내가 알지 못했던 증여받았던 부동산, 피고가 증여받지 못했던 부동산,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를 뒤집니다. 그래서 뭐 계좌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싹 다 뒤집니다. 물론 뭐 다 뒤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뭐 숫자마다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과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만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려지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추려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감정 신청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피상소송의 상속 개시당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뭐 옛날에 증여할 때 얼마 든가를 따지지 않고 지금 갖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금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서로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상속 개시당시로 감정을 합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는 KB 시세로 따지만, KB은행의 시세로 따지만, 서로 이것도 뭐 얘기가 틀리면 그냥 감정합니다. 그래서 쭉 감정하면 감정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감정서가 제출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청구취 변경이라는 걸 합니다. 청구취 변경을 하면 사실상 이제 유류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게 전부 다 확정이 됩니다. 이 청구치료 이상으로는 판사님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소송을 당한 피고가 준비서면을 냅니다. 그거는 네가 뭐 청구치 변경에서 뭐 얼마나 달라고 하는데 원인을 보니까 뭐 쭉 이렇게 증명받았고 이렇게 증명받았고 이렇게 증명받았으니 그럼 이 각 금액이 얼마니 이거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빠지고 이것도 빠져야 되고 이것도 빠져야 된다. 너도 받았지 않냐? 이것도 빼야 된다. 합니다. 그렇게 돼서 재판이 이제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 번이나 또 두 번 정도 재판을 더 하면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선고기일. 이게 판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선고기일 날은 판사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죠. 뭐 얼마를 줘라. 또는 뭐 원고패소면 기각이다. 기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고기일날 선고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나 뭐 2, 3일 안에 판결문이 옵니다. 그 판결문이 오면 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뭐 원고가 불만족할 수 있고 피고가 불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둘 다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받은 날로부터 14일, 그러니까 선고일이 아닙니다. 받은 날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고등법원이라든가 그 상급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기간이 이 선고 떨어집니다. 유류분 들어가서 선고 떨어지는 기간이 짧으면 1년 6개월, 길면은 4년까지 갑니다. 1심만 4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는 5년도 봅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이제 1년에서 짧은 1년, 보통 길고 3년 정도, 예, 이렇게, 예, 보시면 판결이 떨어집니다. 선고가. 항소를 했다? 그때는 약 10개월 정도, 예, 1년 안에 결정납니다. 왜냐면 이미 1심 법원에서 뭐 증거 다 나오고 감정 다 하고 조사 다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예, 그래서 항소심은 살짝 이제 뭐 증거 안 낸 게 있을 거나 조사 안 한 게 있으면 보강하는 정도, 예, 그리고 뭐 예, 상급법원에서 보기에 그 1심 판사님이 판단을 잘못했는지 여부, 이 정도만 봅니다. 그래서 항소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안짝에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네, 대부분 이제 뭐 상급법 2심에서 판결이 떨어지면 거기서 사실 대부분 끝납니다. 대법원에 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끝나면 거의 끝났다고 본다. 근데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질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1심에서, 예, 대부분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게 사실은, 예, 그 2심으로 갔을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유료분 소송은 대충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왜 3년, 4년씩 걸리냐? 감정 신청하는 기간도 있지만 서로 조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부동산 조사하고 뭐 금융 조사하고, 왜냐면 이걸 증명하고 증명을 하려면 말로만 해서 난다고 여러 가지 증거가 취합이 돼야 되는데 그 직접적 증거가 없다 보니 이런 조사를 통해서 간접 증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수집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또 길면 3년씩 걸립니다. 3, 4년씩. 오늘은 그 일반인들, 예, 그 유료소송 안 하신 분들을, 예, 그 위해서 이해를 돕고자, 예, 유료분 소송의 간단한 절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에는, 예, 다른 주제로 다시, 예,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 또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뭐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업무 시간 안에, 예, 전화 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그게 궁금한 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런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는 최우선적으로, 예, 주제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본인의 어떤 그 입장,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을 강의를 해주길 원하시면 그렇게 또 사실관계를 적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풀어서, 예, 이런 방식으로, 강의 방식으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초동에서, 예, 유튜브 상속 이야기 강사 이재호 사무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